네,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 LPN 되기,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LPN으로 이민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 거라서 어디까지 한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옛날 찍은 비디오를 다시 보고 다시 뒷이야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요, 그 투션 피라 그러죠. 투션 피를 2배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 이민자들하고 여기 이제 시티즌들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불을 낸다. 그러면 6,000불을 내는 거고 뭐 2,000불을 낸다. 그럼 5,000불을 내는 거죠. 뭐 학기에 따라서 그리고 과목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이제 메이저 그럼 어떤 자기 전공에 따라서도 학비는 다르니까요. 학교마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생물 점수가 모자라서 아나토미 클래스에 들어갔던 얘기인데요. 이제 첫 교실에 들어가니까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대부분 간호학과에 들어가려고 왔던 학생들이었고 대부분 백인들이었죠. 여자분들이 당연히 많았고요. 남자는 딱 2명 있었고요. 백인 남자애랑 저랑 한 명 있었고 아주머니들도 많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를 영국의 식민지였던 사람들은 영어를 잘 써요. 물론 원어민처럼 쓰는 건 아닌데 사회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굉장히 능숙하게 잘 쓰고 딱 봤을 때 일본인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저하고 한 명, 아시아인들은 2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사실 주눅이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이제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우리로 하면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곳인데 교재는 대학교에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일단 교재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읽을 때 너무 어렵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재가 당시에 공부했던 교재였었는데요. 책 먼저 보면 화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학을 고등학교 때 문과 좀 하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고 화학을 왜 하나 싶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교재 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냥 외워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외워야 돼요. 뼈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들, 뭐 근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들, 그 외에 뭐 장기 기관들, 한국말로 해도 생물은 외우기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단어도 굉장히 어려웠고 생소하고 뭐 단어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 단어들은 알면 결국에는 뭐 널싱 나중에 공부할 때 유용한 단어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외우면 좋죠. 이런 뼈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중요한 것만 막 줄쳐가지고 대충대충 외우고 시험만 통과하는 수준을 겨우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관련된 직종, 정말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저도 지금은 많이 쓰진 않아요. 정말 아주 중요한 뼈들, 대표적인 뼈들만 지금도 외워도 알고 있어도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저도 3단원을 그 목차를 보니까 첫날에 3단원을 나간다 그래서 3단원을 정말 3주 동안 천천히 찾아가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서 얘기를 해봤죠. 강사분이 굉장히 어리고 남자였었는데 자기 대학원생이고 여기 있는 University of Calgary U of C라 그러는데 다닌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 외워야 되나요? 그랬더니 다 외워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거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래도 수업이 시작이 됐을 때는 필기를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노트를 나눠줘요. 완전 대학교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아웃을 나눠줘서 이 핸드아웃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책에 비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줄어든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나오니까 이 부분만 정말 다 외워서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저는 이때 이제 피자 딜리버리를 알바로 했었었는데 가면은 피자 배달하는 시간을 뭐 30분, 20분, 1시간씩 뭐 대충 없이 막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외우면서 피자 배달은 쉬는 동안은 또 외우고 갔다 와서 또 외우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만 통과하고 또 잊어먹고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강사분도 굉장히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편이었고 굉장히 친절해, 굉장히 착했어가지고 뭐 수업에는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화면 잘못 넘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적응이 됐어요.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거기 있는 부분을 외우다 보니까 이제 쪽지 시험을 한 달 만에 보게 했었었는데 뭐 9점을 받았네요. 9 out of 10이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들이 한국처럼 꽈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굉장히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어서 하나 틀린 것이 제가 이제 못 외웠던 부분이겠죠. 굉장히 뭐 쪽지 시험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수준이다. 열심히 외워가면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저 그냥 단순 외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좀 많이 못 받는 분들도 좀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 좀 많으신 분들, 백인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외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황당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일이 캐나다에서는 좀 자주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꼭 문서로 증거를 남기자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었는데요. 9월에 클래스에 시작을 했고 등록은 제가 5월에 했죠. 굉장히 일찍 했었는데 한 번은 수업 끝나고 강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출석부에 네 이름이 없는데 그 전에 그냥 출석 체크를 했죠. 근데 지금 네가 등록을 안 한 걸로 됐다. 어떻게 됐니?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비자 영수증은 리시트는 있었는데 비자 갱신 때문에 이민국에 보낸 상황이고 나는 그게 없다. 그랬더니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자 갱신을 도와줬던 국제 학생부가 있어요. 저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디파트먼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버피라는 여자를 찾아갔죠. 근데 그 여자는 또 이미 직장을 관두고 딴 데를 간 거예요. 새로운 사람도 그렇고.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어떤 제가 등록을 했고 뭐 서류를 내라 그래서 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본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안 되고 얘기를 해서 포토카피를 하고 걔네가 직인을 딱 찍어주거든요. 도장 같은 거를. 도장을 찍고 그 원본은 자기가 갖고 있고 카피본을 내야 돼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져요. 한국처럼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컴퓨터에다가 돈 넣고 탁탁 하면 한국은 뭐 재학증명서 모으면 그냥 주르륵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도 지금 많이 변했겠지만은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 저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영어가 짧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영어 전화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가서 막 너무 화는 나는 거예요. 막 이거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런 거 자기는 기록이 없어졌다는 게. 근데 그걸 꾹 참고 영어로 이제 정말 떠든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담당자도 이제 뉴고 저를 모르다 보니까 처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여기서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장담을 안 해요. No guarantee요. No guarantee. 우리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없으면 없는 거다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도 내가 지금 이 수업들을 4개월 기다렸는데 이거 안 되면은 또 다음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1년을 기다리냐. 나 너무한다. 그리고 내가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나 돈도 없고 제발 좀 찾아봐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며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사이에 2번 수업이 있었네요. 그럼 결국 2주에 저희 수업이 2주가 시간이 지나간 거죠. 결국은 국제 담당부서 평생교육원 총무부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쫓아다니고 영어 안 되니까 또 일일이 또 찾아서 약속 잡고 찾아갔죠. 결국은 재등록이 됐고요. 영수증도 새로 보내줘서 확실히 등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블로그에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간호사 공부를 하다가 실습을 나가요. 실습을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실습을 나가면 여러 가지 등록 서류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냈어요. 제 것도 없어졌었는데 나중에 찾아서 저는 등록이 되는데 같은 반 클래스 중에 2명이나 그 친구들도 서류를 다 해가지고 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서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실습 나가기 전 이틀 전에 받았는데 거기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뭐 자기 뭐 immunization report 그리고 그 criminal check report 이런 거는 하루 이틀에 뗄 수가 없어요. 미리 등록을 하더라도 정말 며칠씩 걸리고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뭐 다큐멘트들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나가지 못해서 다음 학기를 그냥 강제로 그냥 과락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캐나다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민국에서도 제 서류가 없어졌었어요. 그래 나중에 또 그 이민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얘기는 또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얘기는 제가 읽질 않아서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 글은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넘어가고 이미 제가 LPN 코스에 들어가서 폴 세미스터의 반이 끝난 얘기네요.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바빠서 글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